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난리도 아니다 라는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2대1리한테 잘못한 거 있나요? 기사들이 지금 슬슬 여기서 꼭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사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라메드보다 뛰어나다는 삼천당제약 선행 연구 결과 들여다보니, 이건 자의적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삼천당제약은 이와 관련해서 묵묵부답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9시 반에 나왔거든요, 뉴스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혹은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포인트는 사실 경구용 인슐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당제약의 메인은요 아일리아입니다. 이 경구용 인슐린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좀 서운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안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예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5, 6월 남았습니다. 이걸로 지금 설레발이 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들쑤셔서 보는데 속이 시원한가? 어쨌든 그래요. 오라메드보다 효과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내로남불 이런 건가 봅니다. 여기 나오죠? 기본적인 분석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고, 오라메드랑 동일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도 30대 2명, 20대 3명, 50대 1명, 60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동등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비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삼천당제약은 묵묵부답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받은 실제 주담이랑 통화하신 분이 보고, 그러니까 A라는, 이게 좀 출처가 좀 명확히 해드려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주담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본 B 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거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아일리아 관련해가지고 최근 보건부와 미팅 기사를 회사에서 냈다. 회사에서 냈다. 이건 팩트가 맞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북미 쪽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 알렸다. 이거는 아일리아 관련한 거예요. 최종 계약만 안 된 거지 퍼스트 진입을 위한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계약 규모 확정을 위해 늦어지는 거다. 당초 규모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크다라고 했다. 유럽 업체가 지금 아일리아 얘기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럽 업체와의 아일리아 시밀러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물어봤나 봐요. 통화하신 분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면 바인딩 텀sheet을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특정 국가 계약 규모를 정하는 시기다. 지연이 될 순 있습니다만 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 통화 내용을 제가 전달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 문의가 많이 오겠네요. 어마어마하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계약 관련 찌라시는 뭔가? 온갖 찌라시가 많은데 대표님 말고는 어느 직원도 모를 것이다. 누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라. 제가 예전에 삼천당제약 보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때 한번 이때인지 한번 밀어버렸었잖아요. 기사 나오고. 제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삼천당제약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상호 계약이 해당 날짜에 되는 정확히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3월 15일 날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계약 내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협상, 그러니까 계약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약이 깨졌으면은 진짜 깨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팩트는 뭔가 아일리아 관련한 본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팩트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크게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오 회사들, 그러니까 삼천당제약도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요 그렇게 막 엄청 똑같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린 그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거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계약만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가지고 있어요. 삼천당 제약을. 그럼 회사가 계약만 잘 되면 삼천당 제약 주가가 4만 원이 돼도 문제가 없다. 이해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삼천당 제약의 현재 주가가 4만 원이야.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 근데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대. 근데 주가는 8만 원이야. 여러분들 전자가 좋으신가요? 후자가 좋으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삼천당 제약의 계약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중요해요. 주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주가가 밀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물론 회사에서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뭐 미리 뭘 알고 있는 애들이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뭐 매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들이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거 가능성 열어둬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삼천당 제약 많은 분들이 수익 중이다. 대신에 제가 저번 주부터 찍었던 삼천당 영상을 한 번씩 쭉 한번 시간 되시면 돌려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웠죠. 언제든지 계약은 나올 수 있다. 45일 안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CSR 나오고. 근데 계약이 나왔어. 주가가 올라가. 그럼 뭐였어요? 나는 어디까지 버틸 것인지.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지노선은 밑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주가가 빠져. 마찬가지죠. 나는 마지노선을 여기다 그어놨는데 주가가 빠져. 그럼 내 마지노선을 침범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면 된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계약이 안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를 찾아봤어. 없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을 이탈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당 제약이 양봉을 쭉쭉쭉쭉쭉쭉 뽑으면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기회 준다. 언제든지 매수 기회 줍니다.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고 이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 기회를 줘요. 그러면 지금 아침에 7만원을 깼어요. 7만원을 깼습니다. 67,900원까지 깨버렸어요. 7만원 깨고 75,000원 아침에 진즉 깨버렸고. 근데 일단은 가격 구간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여기 이 상한가를 끌어올렸던 그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끌어올렸던 초입 구간이에요. 여기 지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근데 대표님 저는 이거 마지노선 75,000원으로 해놨는데 75,000원 깨서 던졌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7만원을 했는데 설마 7만원이 올까? 7만원이 깨질까 했는데 10만원 와서 던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잘하신 거예요. 내가 삼천당 제약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8만원에 마지노 잡아두고 75,000원 7만원에 마지노 잡아두신 분들이 매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두 가지의 심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복수할 거야. 두 번째, 그래. 뭐 적당히 벌었으니까 또 종목들 열심히 좋은 종목 찾아서 돈 벌어야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후자를 굉장히 저는 사실 이 뭐 복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실을 줘 혹은 나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이니까 와 같은 심리를 분명히 갖습니다. 갖기 때문에 뭐 복수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예요? 추세를 깼어요. 추세를 깼기 때문에 첫 번째 어디서 저점을 잡아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서 저점을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저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저희가 뭐 삼천당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저점을 잡았을 땐 제가 여긴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하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 구간이 지금도 그 구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7만원 75,000원. 근데 오늘 원칙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 정말 감을 안 나왔고 팩트로 체크된 건 1도 없어. 하지만 주가가 움직여.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주가가 정답이에요. 일단 우리는 뭐다?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 상승 빼고 이 상승을 시작할 때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버틴 겁니다. 그럼 여기 또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갭맥 끌어가면 피곤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드린 게 대응해야 된다. 내가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해야 된다. 근데 뭐 엊그제 뭐 어제 엊그제만 하도록 댓글 보니까 뭐 머리는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왕왕 있었거든요. 꽤 있었습니다. 결과론 적이지만 이런 거 맞으면 이때라도 라는 생각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할 말이 없어서 1, 2주 넘게 여러분들 꼭 하실 땐 해야 됩니다. 본인 시나리오 세워두신 분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세워두신 분들 세워두셔야 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바이오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내가 애정하고 내가 이 회사를 잘 아는 종목이라도 주가가 어떻게 말해주는지에 따라서 달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천당제 좀 아쉬운 게 예전에는 해명기사 바로바로 잘 내줬는데 요즘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저 회사로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주가 빠질래 너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IR 담당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죠,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계약 나옵니까? 계약 나옵니다. 그래서 막 버텨. 계약 나옵니까? 계약 나옵니다. 주가 빠져. 바로 누구 탓한다? 너가 임마 주가 뭐 IR 나온다 그래야 되지 이게 뭐 된다니까. 그러니까 IR 담당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거기다가 물어보고 거기다 화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심했냐? 코로나 때 엄청 심했어요. IR 담당자 맨날 심지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오 섹터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엄청 많이 그만뒀어요. 이 코로나 때. 왜? 매일 전화로 아주 그냥 진짜 뭐 협박이니 뭐 죽이네 살리니 니 왜 그딴 리포트 쓰고 앉았니. 그 유명한 분들 몇 명 그만뒀잖아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다른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결국 내가 산 종목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내가 해야지 막 그냥 의미 없다. 그죠? 거기다 하소연해도 답 나오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대응 무조건 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뭐 삼천당제약. 저는 뭐 내일도 영상을 찍을 거고 내일 모레도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번 주와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 허봉래TV는 오늘도 수익을 잘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링크 있고요. 카카오톡 창 뜰 겁니다. 여기다가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삼천당제약은 삼천당제약대로 열심히 또 같이 대응해보고 수익 낼 땐 또 내야겠죠. 그런 종목들 저희가 또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링크 누르신 다음에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